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같은 돈인데 왜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까요? 몇 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 꽤 괜찮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커피 2잔만 마셔도 금방 사라져버리죠.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돈도 꾸준히 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돈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산은 늘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돈이 계속 불어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유튜브를 보면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거나 부동산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나죠. 그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조급함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 트레이너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차이는 운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으고 있는 돈은 가만히 두면 점점 녹아내립니다. 마치 한여름 뙤약볕 아래 놓인 아이스크림처럼 말이죠.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1923년 독일에서는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돈을 수레에 가득 싣고 가야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250마르크였던 빵값이 순식간에 수억 배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 돈의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건이 보여준 원리입니다. 돈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빵이 5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5사람이 각각 5달러씩 가지고 있습니다. 빵 하나의 가격은 5달러이고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에게 5달러씩 더 나눠줍니다. 이제 모두가 10달러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자가 된 것처럼 느낄 겁니다. 하지만 마을의 빵은 여전히 5개뿐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빵집 주인은 가격을 10달러로 올려버립니다. 결국 돈은 2배로 늘었지만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돈의 숫자가 아니라 돈이 살 수 있는 가치가 진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부자들과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갈립니다. 부자들은 돈의 숫자를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어떤 자산이 살아남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아주 냉정하게 구분합니다.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쩍이는 자동차나 최신 가전제품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대부분 부채에 가깝습니다. 할부금과 유지비가 계속해서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스스로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을 사려고 합니다. 주식, 기업, 생산시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자산을 사서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산이라고 착각한 부채를 사면서 계속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격차를 크게 벌립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구조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화폐의 신뢰가 무너질 때 살아남는 것은 언제나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는 한때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액수의 지폐를 들고도 기본적인 식료품을 사기 어려웠습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서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돈 자체가 부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이 부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투자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종목 하나를 맞추려는 게임처럼 접근하기보다는 전 세계 경제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에 올라타는 전략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지수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같은 지수, ETF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성장에 함께 올라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자산들은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산은 자기 자신의 생산성입니다.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키우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입니다. 돈을 찍어낼 수는 있지만 능력과 생산성을 인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바라보는 구조를 이해했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의 숫자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진짜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부는 인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모으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돈은 더 이상 조용히 녹아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양 트레이너와 함께 돈의 흐름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단단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양 트레이너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경제적 문해력을 높여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